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니오랄 세션에서 나왔던 갑상선, 임상 3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앱스트랙을 백그라운드 메서드 리설트 컨클루션까지 살펴봤었는데요. 좀 더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 3상에서 FDA에서 심사 승인을 내줄 때 뭐를 가장 먼저 보느냐. 첫 번째는 당연히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겠죠.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지정된 것이 일단 잘 나와야 됩니다. 이게 1순위죠. 이게 잘 나와야지 그 다음부터 뭐가 있는 거지. 이게 안 나오면은 이제 아무 이제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뭐였냐? 바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었습니다. PFS였습니다. 과거에 이제 아파티니 리보세라닙이 위 엔젤 스터디에서 1위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OS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컨더리 엔드포인트가 PFS였는데 OS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좀 확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PFS는 굉장히 잘 나왔죠. 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PFS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HLB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에는 PFS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잘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는 이제 오브젝트 리스폰스 레이시라고 ORR, 그 다음에 OS, 뭐 세이프티 이런 게 세컨더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가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은 저번에 한번 봤지만은 미디언 PFS가 나왔습니다. 아직 데이터가 다 모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22개월이고 4개월입니다. 플라시보 아파티닙.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해보면 대략 5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크다. 이것은 임상적 유의성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P-밸류가 0.0001이잖아요. 이거보다 작다라고 나왔으니까 통계적 유의성까지 확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잘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피커시도 중요하지만은 세이프티도 중요하긴 합니다.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제 most frequent 했던 그레이드 3보다 이제 이렇게 큰 걸 보니까 이제 여기 하이퍼텐션 있고 뭐 핸드풋 신드롬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거 다 well tolerated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니지먼트 나와 있고 이제 굉장히 이제 잘 나왔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여기 PFS 보니까 이제 two-sided alpha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읽어보면은 이제 if your test statistic이 이제 symmetrically distributed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너는 이제 세 개 중에 하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뭐냐면은 요게 alternative hypothesis는 이제 대항 가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영가설을 이제 가정해놓고 이거를 기각하면은 이제 대항 가설을 채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원테일이 있습니다. 원테일은 이쪽이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또 다른 원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양측 검정이라고 이제 두 개, 투테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가 되죠. 이렇게 3개 중에 하나를 너가 이제 선택할 수 있다. 대항가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P-밸류가 이제 프레젠티드 된 P-밸류들 보면은 이제 almost always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two-tailed test로 거의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그냥 two-tail로 하나 봅니다. 통계는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이제 조금씩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이오딘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산화된 아이오딘 그 용액에다가 이제 비타민C를 넣으니까 그 투명해졌죠. 그러니까 무색이 됐죠. 무색. 왜냐하면 비타민C가 강한 황원제이기 때문입니다. 항산화제라고도 하죠. 우리가 이제 흔히 산화됐다고 했을 때 철이 산화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 되고 뭐 갈변된 사과 그런 것들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한 것들 중에서는 또 연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산화가 빠르게 일어날 때 이제 불에 탈 때 연소를 또 이제 산화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산화가 굉장히 이제 친숙해졌죠. 처음에 이제 산소 이동으로 산화를 이제 생각했는데 산소를 얻으면은 산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여기 산이 그거죠. 그 다음에 환원은 이제 산소를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게 점점 이렇게 넘어가지고 이제 전자의 이동으로도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따라서 이제 발전을 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산화 반응, 산소와 결합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화하다, 산소화하다 해서 산화하다였고 환원 반응은 리덕션이라고 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했습니다. 산소가 결합된 거에 이제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C 플러스 O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C가 산소를 얻었죠.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거 여기 황이 있거든요. 황이랑 O2랑 붙으면은 또 이것도 산소와 화합했기 때문에 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산소로만이 아니라 전자로도 설명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전기음성도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공유결합하고 이제 물의 수소결합 얘기할 때 전기음성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의 세기인데 왜 산소가 나왔었느냐? 자, 그건 바로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C가 전자를 뺏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화되었다. 결국에는 이게 산소랑 결합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를 했다가 이게 전자를 뺏어가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이제 전자를 잃는 반응이 산화구나 라고 이해가 높아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C가 있고
이게 전자를 뺏기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CO2가 됐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얘가 전자를 뺏겼죠. 그래가지고 얘는 플러스가 됐고 산소는 이제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산화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산화가 있으면 환원도 있거든요. 얘는 환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 복습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요거는 공유 결합이 되어 있고 이제 수소 결합을 얘기를 했었는데, 얘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얘네는 플러스를 띈다고 했잖아요. 얘가 전기 음성도 높기 때문에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고, 얘랑 또 H 이렇게 붙는다고 했었잖아요. 얘한테는 또 O가 붙고 이렇게 H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결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물이 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산소가 마이너스를 이제 전자를 뺏어간다. 그래가지고 전기 음성도가 높다. 그래서 환원이 얘는 되는 거고, 얘는 전자를 뺏기니까 산화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 결합을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이제 부분적으로 플러스가 된다. 얘는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극성을 띈다라고 하죠. 중간 정리를 하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산소를 얻으면은 산화라고 생각했고요. 잃으면은 환원이라 생각했는데, 이해도 높아지면서 이게 산소가 전기 음성도 높아서 전자를 뺏어가는구나. 그래서 전자를 뺏어갔다. 이렇게 됐다면은 산화구나. 그 다음에 전자를 얻게 됐으면 환원이구나. 그래서 산소랑 결합하는 것은 이제 전자를 잃으니까 산화됐다고 하고, 산소는 그 반대로 이제 환원됐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또 한번 이제 정리하면은 산화라는 것은 산소와의 결합, 그리고 전자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산화수가 증가하는 게 전자가 줄어든다. 그다음에 수소에 떨어져 나감, 이렇게 하고 리덕션, 이제 환원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분리가 되고 수소와 결합, 전자수가 늘어나는 것, 산화수 감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제 산화됐다는 것은 이 마이너스, 이 전자를 이제 뺏길 경우에, 전자가 뺏길 경우에는 얘가 없어졌죠. 전자가 있었던 게. 그럼 산화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얘는 없던 전자가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원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산화가 되면은 전자를 잃은 거고, 얘는 반대로 전자를 얘한테서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환원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산화라는 것은 전자를 뺏겼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무슨 작용을 하는 거였냐면은, 얘가 항산화라고 말하죠. 항산화. 그러니까 산화의 반대라고 생각하죠. 항산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철 이온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3+라고 적혀 있는데, 항산화라는 것은 전자를 뺏겼던 것을 다시 주면은 되죠. 다시 전자를 주기 때문에 얘가 이제 2+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환원이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전자가 지금 추가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산화, 환원이 있는데, 산화됐다는 것은 전자를 잃었다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산화가 되면은 전자를 잃었으면은 얘가 플러스가 되죠. 2+가 됐고요. 환원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었죠. 그러면은 얘는 2+였던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원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오드 용액에다가 비타민C를 넣으니까 얘가 그 보라색 뭐 약간 그런 색을 떴던 게 무색이 됐잖아요. 그거는 이제 산화됐던 이 요오드 용액이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즉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오딘이나 좀 친숙해지셨기를 이제 바라면서 정리를 하면은, 여기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PFS였고 세컨더리가 ORR, OS, 세이프티였는데요. PFS 결과를 보니까 아직 이제 전부 다 데이터가 모인 건 아니지만은 22개월 대 4.4개월로 대략 5배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p-밸류 값도 0.001보다 작다. 그래서 그 인사적 유의성, 통계적 유의성을 둘 다 확보를 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도 well tolerated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정도면 이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